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대란이고 하나는 영일만 석유 소동이라고 그럴까요? 논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반발을 부른 경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전 탐사 전문가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묘한 성격상 그걸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 대란의 경우에는 2,000명 정원을 발표해 놓고 그 다음에 말썽이 일어나니까 수습을 하는데 수습 단계에서 당초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드디어 개업 의사들까지 이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대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뒤에 전문가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 또한 전문적 판단이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의 어떤 정보에 의존해서 과장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정리가 되므로써 또 전문가들을 무시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판사도 마찬가지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천하의 엘리트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 전문가지 만사의 전문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 자칭 엘리트와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 사법 분야 이외에는 아주 초보 아마추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은 상당히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지휘관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다 참모들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이거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전문가의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펴다가 전문가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은 화부터 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의료 대란 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동해 앞바다 시추 문제는 이제 언론과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대안이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우선 호주 회사가 거기서는 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광권을 아예 포기하고 철수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큰 석유 회사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은 거기는 가능성이 없든지 있어도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액트 GO란 아주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석유공사가 평가를 맡겼더니 이 회사가 140억 배를 초대형 유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석유공사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는지 산자부를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발표를 직접 하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게 되었는데 역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액트 GO의 이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고문되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불신이 더 쌓이고 말았습니다. 불신 해소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불신이 더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최근에는 액트 GO란 회사가 한 3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못 내가지고 거기 미국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영업정지 또는 법인 취소 상태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일견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당한 중징계를 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 기간 사이에 그 기간에 석유공사가 그 자그마한 회사와 평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평가 계약을. 근데 이게 뭐 집수리하는 평가도 아니고 140억 배럴짜리 그 시가로 치면 아마 1000조가 넘을 겁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은 그와 관계된 계약을 세금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제재를 받은 1인 회사입니다. 1인 회사에 맡겼다? 맡긴 이후에는 전혀 의문도 없이 그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앞으로 뚫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국내에서 그러면은 체납한 회사, 그래가지고 영업정지가 된 회사와 정부 운영의 공기업이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중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런데 왜 미국 회사에 대해서는 하느냐.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다면 그건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자,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산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가 관련 예산은 다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포인트를 탁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액트 GO에서 자꾸 성공률이 20%라고 하는데 20%의 근거를 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맥락을 잘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의 성공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산자부에서 그렇게 한다. 이 액트 GO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확정되는 겁니까? 20% 성공률은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은 겁니다. 한국 전체로 이렇게 넓힌다면 바다에서 48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가스전은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공률은 한 2, 3%밖에 안 되는 거죠. 2, 3%. 그런데 이번 동해 심해 시추는 2, 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해 시추입니다. 1000m 정도 되는 수심에서 시추를 해서 설사 기름이 발견되더라도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육상에서는 100만 배럴짜리 유전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에서는 1억 배럴짜리도 경제성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더 낮다고 봐야죠. 제가 성공 확률이라는 것은 기름 발견하는 성공 확률이 아닙니다. 이 퇴적층은 뚫으면 기름이나 가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유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유전은 경제성이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유전 발견 확률이 20%라고 한다면 참 그거는 황당무계한 거죠. 아니 그럼 5개 뚫으면 어마어마한 유전이 하나씩 툭툭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액트 GO의 기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한국 기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은 또 저걸 받아 쓰는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 보면은 딱 수준이 같습니다. 수준이. 액트 GO나 기자들 수준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의 근거를 대라.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 아니, 한 구멍 뚫는데 1000억 원이 듭니다. 1000억 원. 최소한 5개 뚫겠다고 합니다. 최소한 5개 뚫으면 5천억 원인데
유전을 발견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10중 8구 정도가 아니라 아마 100에 99쯤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서둡니까? 지금 한국이 뭐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통제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제적으로 어디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렸습니까? 왜 서둡니까? 돈 있으면 기름 살 수가 있는데 왜 서둡니까? 왜 또 그 비싼 기름,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지금 겨냥해가지고 탐사를 하려고 합니까? 저 산기름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라고 그럴까요? 자기 임기 중에 뭘 하겠다는 이런 욕심에 마가 끼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따질 게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을 한다면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요새 최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재평가를 해야 된다. 액트 GO의 평가를 다시 평가해야 된다.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석유공사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점과 관련해가지고 요사이 언론이 재검증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제 사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 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바로 이겁니다. 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 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들이 시청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1인 회사고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세계 수준의 회사가 이제 4년간 세금을 체납해가지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역시 언론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액트지오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시사주간지 보도에 석유공사가 어제 2019년에서 2019년 1월에서 2023년 3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지만 법인격은 유지하고 있어 용역 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구질구질합니까? 영업세 체납은 맞다. 그리고 법인 행위의 능력이 일부 제한되었다. 그래도 법인격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국내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뭘 했다면 당장 수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석유공사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체납한 기간에도 기업 공시를 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해왔고 지난해 3월 체납세금 완납으로 이전 시점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한다. 석유공사는 체납세액이 1650달러로 소액임을 강조하지만 그건 매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액트지오는 석유공사와 계약한 지난해 매출이 70억 원으로 급등하기 전에는 연 매출이 3천만 원대에 불과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 업체에 대규모 국책사업 컨설팅을 맡게 했나? 이게 가장 큰 의문입니다.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 큰 스캔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놓아두고 2016년에 설립된 영세 업체에 대규모 국책사업 컨설팅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장밋빛 낙관론으로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움직여가지고 대통령이 긴급 뉴스식으로 발표하도록 만들고 또 이걸 밀어붙이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석유 개발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 즉 규모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개발에 관계된 회사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다 뭐 엑선, 걸프, 로얄 더치쉘, 쉐브론 뭐 이런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각
전문 분야가 많아요. 이런 평가 전문 회사, 뭐 금청 전문 회사, 지질 탐사 전문 회사, 이들 회사들도 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춰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는데, 하필 연 매출액 3천만 원에 세금도 체납한 이런 회사를 골라가지고 맡기고, 그 다음에 그 기술자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계적 뭐인 것처럼 선전을 하면서 사사건건 이 허접한 회사를 편들고 있는 석유공사의 정체는 뭐냐. 더구나 그 석유공사 또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것도 자본 잠식의 이유가 해외 이 유전 개발에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거 무능한 조직 아닙니까? 무능한 회사가 별로 유능하지도 않는 평가 회사와 손을 잡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런 사단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이나 언론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액트지오에 앞서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15년간 석유공사와 동해지역 심해를 탐사하다가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석유공사는 회사 인수합병 같은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회사 보고서에는 더는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참 이 대목도 석유공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매출액이 몇백억 되는 호주를 대표하는 석유 회사입니다. 15년 동안 석유공사와 동해 지역 심해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시추공까지 뚫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동해 심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세계적 회사입니다. 세계적 회사가 가망 없다고 철수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산자부도 알리지 않고, 석유공사도 알리지도 않고,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특종을 하니까 비로소 이제 또 이거 변호합니다. 또 변호를 해요. 액트지오를 또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변호를 하느냐. 이 우드사이드는 분명히 장래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라고 썼는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인수합병 같은 내부 사정 때문에 물러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수합병 하는데 왜 완전히 황금을 낳는 무슨 송아지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갑니까? 아니, 인수합병한다고 해서 노다지를 버리고 인수합병을 합니까? 인수합병하는데 노다지 금광이 아니라 유전이 무슨 장애물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아닌, 어떻게 석유공사가 이런 논리로서, 그것도 우드사이드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 허접한 회사 하나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자를 아주 우습게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정당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습게 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호기롭게 발표를 했으니까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또 멍청한 기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억지를 써도 열심히 보도를 해줄 것이다. 맞습니다. 모 신문의 경우에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석유공사의 이 해명을 더 크게 보도해주고, 그 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그냥 뭐 무시하고 해명이 더 크게 보도되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석유공사가 한국 기자들을 깔보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 탐사는 불확실성이 커 같은 자료를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액트지오의 소유주의자 부문이 이 분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과 판단이 엇갈리니 그 판단 근거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네요. 정부는 이르면 12월 해당 지역에서 첫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추봉 5개를 뚫을 계획인데 수심이 깊어서 개당 최소 1,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분석업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치명상을 입고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 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주 합리적인 그리고 아주 온건한 대책입니다. 복수 검증을 통해 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 5개 뚫어서 만약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무것도가 아니라 유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석유 조금 나오고 가스 조금 나오는 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유전이 안 나왔다. 140억 배럴은 그냥 100만 배럴 유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발표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내면 됐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시추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런 기사는 1단, 2단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거죠.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관례로서 넘어가는 건데 괜히 대통령이 발표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이 리스크를 다 안게 되고 이게 만약 정치 문제로 커지면은 그때는 정말 탄핵이란 말이 아주 실감 있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를 무시한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